이렇게 하다가도 혹시 너 또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뭐 잠깐 뭐 딴 거 할래? 뭐 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이렇게 끄집어서 밖으로 내.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걸 조금씩 이렇게 허용해 주면서 자기 생각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양육 태도로 아이들을 이제 바라보면 되겠죠. 대하면 되겠고요. 예. 이 아이들의 기질이라는 게 네. 뭐 다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기질을 존중해주면서 긍정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백화점에서 막 발 비비고 우는 애한테 너는 네 주장이 참 강하구나. 그런 말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추진력이 있구나. 예. 제일 미울 때가 그거 아니에요. 식당에 갔는데 옆에 막 아이가 막 그 식탁 위에 올라와서 막 뛰어놀고 난리를 쳐요. 근데 남들이 보면 좀 극성 맞는데 부모가 그 아이를 말리지 않고 우리 아이 참 활달하죠. 이럴 때 정말 밉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이라는 건 있는 거니까요. 하여튼 우리 아이의 장점을 잘 살려서 특별한 내 아이를 만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앙케이트를 통해서 부모인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네. 대박이야! 아이큐! 대한민국 부모 발견. 당신은 대발견 IQ에서 마련한 지혜로운 부모되기 프로젝트. 아이를 알고 부모의 나를 알 수 있는 떡소리 나는 양육법을 알아봅니다. 5살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자녀를 둔 전국 부모 800명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로서의 당신을 발견하는 오늘의 주제. 자녀의 행동 언제 창피하다고 느끼십니까? 네, 대발견 IQ에서 마련한 지혜로운 부모되기 프로젝트. 오늘은요, 자녀의 행동 언제 창피하다고 느끼시는지 그 부모님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은영 쌤이 옆에 계시는데요. 자녀 때문에 부모가 좀 부끄럽다거나 창피하다고 느낀다. 어떤 상황들에서 이런 느낌이 올까요? 아, 창피하다. 이런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부끄럽다는 의미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화가 나는 거. 그러니까 남한테 막 창피하기 때문에 이제 애한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부모가 아우 이게 부끄럽다라고 느낄 때 보면은 누군가에게 노출이 됐는데요. 자신의 아이가 뭔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때, 뭐 공부라든가 아니면 이제 아이가 뭐 말을 좀 이렇게 유창하게 못한다든가, 아니면 행동이 굉장히 어린애 같다든가, 이게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우리 아이가 좀 뭔가 부족하구나 하고 느낄 때 아주 창피하다고 느낍니다. 또 두 번째는요, 뭔가 이렇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가족의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라고까지는 뭐 하지만. 아무나 보고 선생님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엄마요 집에서 코딱지 쑤셔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막 얼굴이 빨개. 내가 언제 어제 그랬잖아 막 이런다든가. 엘리베이터 타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우리 엄마 37살이에요 막 이런다든가. 그냥 뭔가 이렇게 알리고 싶지 않은 얘기들을 이렇게 다 할 때. 근데 화가 나는 상황도 많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이제 아마 이게 더 많을 텐데요. 제일 많은 게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예의가 없어서 어디 가서 되게 눈치를 받을 때, 어머, 쟤 왜 저래? 쟤 부모 누구야?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가장 창피하죠.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순위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부모 800명에게 저희가 앙케이트를 했는데요. 네. 자녀 행동 언제 창피하다고 느끼십니까? 네, 5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질 때. 2위는 남에게 피해를 줄 때. 1위는 남들에게 가정교육 못 받은 것처럼 보일 때. 네. 오영실 씨는 아들만 둘이시죠? 예. 순아내와 개구쟁이 둘째. 예. 딸 키우는 것보다 좀 힘들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애들 제가 때문에 여기서. 창피하다고 느낀 적 있으세요? 아, 그럼요. 이렇게 놀이공원에서 줄을 서 있으면 형이랑 이렇게 둘이 서로 사이 좋게 시작해요. 이렇게 형 톡닥톡닥 하다가 이제 한 대 세게 치면 그 다음 더 세게 치고 나중에 얼굴이 뻘개지도록 막 싸우면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한데 거기서 교양없게 나이들 정말 왜 이래! 이럴 수가 없잖아요. 왜 이러니? 그러면서 계속 허벅지를 터지고. 네, 그때 정말 창피하죠. 네. 지들끼리 싸울 때. 네, 집에서 하는 행동 그대로 바깥에서 할 때. 맞아요. 예. 효영아 씨는 요 1위, 2위, 5위 중에 있습니까? 식당을 갔어요. 네. 식당을 주로 갔는데 식당이군요. 이쪽 테이블 저쪽 테이블까지 날아다녀요. 제가 요즘 좀 그 스파이더맨을 보여줬더니 그거 흉내낸다고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제가 신문지로 이렇게 말아서 맴매하는 척을 했어요. 그래서 엉덩이를 이렇게 두 대를 이렇게 탁탁 때렸더니 저쪽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밥 먹는데 한 1분? 다시 딱 오더니 큰 소리로 맴매하지 마요. 그러는 거예요. 되려 큰 소리를. 예. 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좀 북받치는 이유라를 어떻게 찾나. 이걸 참 예. 고민하다가 나왔어요. 이때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물론 아까 기질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아이들마다 특성이 다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거기에 조화를 잘 맞춰줘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하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 기준을 늘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처음 한 가지는요. 아주 가끔 하는 행동은 괜찮습니다. 늘 잘하다가 어쩌다 한번 그랬다 그러면 아이들이 크다 그럴 수 있죠. 또 어떤 행동의 문제가 일정한 기준치를 훨씬 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장난감 사달라고 막 때를 부리는 경우에요. 장난감이 눈에 막 보이는데 거기서 이렇게 뭘 타이르는 거는 잘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일단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데리고 오지 않. 거기서 누워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먼저 아니셔야 돼요. 들고 가야죠. 네. 엄마는 그래서 힘이 장사해야 돼야 됩니다.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를 좀 일단 조용한 곳으로 와야 얘기가 되지. 그곳에서는 부모도 너무 창피하셔서 대처를 못하세요. 그런데 이제 공공장소에 가서 행동이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은요. 미리 약속을 하셔야 돼요. 가기 전에. 너무 많은 약속을 하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너 오늘 거기 가서는 좀 조용히 해야 되거든. 근데 조용히 해야 되는데 엄마가 너가 잘하고 오면은 또 어떤 네가 좋아하는 뭐 놀이를 같이 해주겠다든가 같이 뭐 맛있는 걸 만들어주겠다든가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지금 애들이 그때 대답을 잘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는데 가서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엄마가 이렇게 손을 잡아서 엄지하고 검지 사이를 꽉 누를 때는 네가 지금 좀 자제해라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좀 그것도 알아. 압력이네요. 네, 근데 그렇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정해주는 거죠. 네가 너무 지금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할 때는 네가 조금 좀 조심하라는 거야. 미리 얘기를 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요. 아니면 이렇게 너무 말을 끼어들거나 떠드는 아이들은 어깨를 지그시 좀 이렇게 눌러준대. 내가 손을 꽉 잡아주는 방법 미리 약속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잘하고 왔을 때는 꼭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사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집에 손님을 초대했는데 애가 뭐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쭈삣거리고 혹은 너무 또 나대고 다녀서 우리 집 가정교육이 엉망인 걸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까봐 제일 많이 창피하다. 나왔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손님이 오면 또 너무 설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서고 신나고 오버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요, 얘한테 할 수 있는 일을 좀 주셔야 돼요. 너무 못하게 하면 막 즐거워서 나서고 싶은 아이를 못하게 한 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오면 인사하고 신발